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함께 보실 종목은 라파스라는 기업입니다. 혁신적 약물 전달 체계인 마이크로 니들 전문 기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2006년도 회사는 설립이 되었고요. 2019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할 당시에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현재 영업 실적은 미미해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일 경우에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나 상장 주선인의 추천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대표이사는 정도현 씨고 주요 사업은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매출이나 이익이 나오는 분야는 화장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주주는 정도현 등 특수관계인이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사주조합이 대략 한 2.8%, 그리고 플래티넘 기술투자라고 해서 창업투자회사가 대략 4.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플래티넘 이쪽 창업투자회사에서는 상장을 한 이후에 지분을 점점 매각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주 현황에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주요 사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이란 경피 약물 전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치의 간편함과 주사의 효율적인 약물 전달의 그 장점을 결합한 패치형 무통증 주사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인 마이크로 니들은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의 특성상 피부층을 투과하여서 유효 성분을 전달한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일반적인 약물 전달 체계인 주사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주사를 통해서 약을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존 주사기의 단점인 통증이나 외상, 감염, 거부감 등을 극복한 새로운 차원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 전달 기술을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크게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약물 전달 체계는 약물을 필요한 약만 효율적으로 생체내에 전달하고 부작용은 적게 하면서 약효의 그 효능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우선 첫 번째 경피 전달의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적용시킬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피부 장벽으로 인해서 투과율이 낮고 화학적 투과 방법 사용 시 피부 손상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구투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알약 같은 경우 입으로 먹게 되는데 비용이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화기관을 통해서 분해가 되고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주사 형태는 빠른 작용과 정량을 전달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통증 및 또는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 때문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용도 비싸고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점막 형태는 전달은 환자가 직접 사용해서 사용은 편리하나 특정 부위에만 적용되고 국소작용 약물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물 전달 기술 중에서 어떠한 것이 무언가 뛰어나 좋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때그때 맞추어서 적용 방식이 조금씩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파스의 마이크로 니들 제조 기술인 덴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는 약물이 포함된 드럼렛, 보통 작은 액체 방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원하는 길이만큼 늘려서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을 제조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2013년도에 학술지에 발표가 되면서 학계와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동사의 송풍 인장 기술은 타사의 제조 방법인 몰딩 방식에 비해서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양산성이 뛰어나며 바이오 의약품 탑재에 적합한 세계 유일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외로 매우 짧고요. 상온에서 송풍하는 것으로 점성 용액의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과 자외선에 약한 바이오 의약품 탑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파스의 이 덴 기술은 특허 출원을 한 이후에 3년 이내에 빠르게 상용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조 기술상의 문제점들이 초기에는 좀 존재했는데 중개 연구를 3년간 실시하면서 현재는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90% 이상의 수율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까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어떤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사나 또는 알약 같은 경구의 형태가 많았었는데 이 라파스의 이 마이크로 리들, 덴 기술을 활용해서 패치 형태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 전달 체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파스는 다양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4개의 파이프라인이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골다공증 치료 패치제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 중인 골다공증 치료제는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중 하나인 부갑상선 호르몬을 탑재한 제품으로 기존에 허가가 난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 유일한 골형성 촉진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2020년도 3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한 이후에 상반기부터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정도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도네페질이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보령제약과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 진출한 부분입니다. 2020년 5월에 역시나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현재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 관련된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7개 국가의 특허 출원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것이 마무리가 되고 제품으로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에 대한 판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DM 알러젠이라고 해서 알레르기성 천식 면역 치료 패치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이 2014년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2020년 역시나 하반기에 임상 시험 계약을 신청을 해서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임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원료 의약품 제조 시설 및 공정에 대해서 GMP 승인까지도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대원제약과 함께 마이크로 어레이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0년도 5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2023년도 임상 일상을 진입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라파스를 볼 때 기대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라파스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약물 전달 체계이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효능이 입증된 약물을 패치 형태, 라파스의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방법이었던 주사라든지 경구 투여 이런 것과 좀 다르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을 하면서 실패하느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실패냐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패치 형태가 얼마나 더 약물이 잘 전달돼서 약효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두시면서 현재 라파스의 진행 중인 연구 과제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와 같은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매출액의 규모가 크거나 이익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이 패치제가 기능성 화장품 쪽에서 소위 말하는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으로 주목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관련된 패치제들은 당분간은 현금 창출 역할을 하지만 동사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앞서 보셨던 기존에 하고 있는 R&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제품화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는 기능성 화장품 쪽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항노화 관련된 부분들에서 주목을 받았다라면 앞으로는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을 좀 포커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라파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사가 시가총액 규모가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고 좀 세계 유일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이런 기술들이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이 다른 협력사들과 이야기 나올 때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성까지도 한번 같이 좀 보시면서 동 종목의 주가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계 유일의 마이크로 니들 기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의 제품, 패치제 형태의 약물 전달 기술이 실제로 제품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적용 가능한 범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잘 공부해 놓으셨다가 적절한 지금 싸게 거래되는 이 시기에 투자하신다 했을 때는 상당히 미래에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공부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영상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들만 엄선해서 계속해서 좀 알기 쉽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